안녕하세요. 저는 대치동에서 10년 동안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조원장이라고 합니다. 영재검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전문가 한 분을 귀하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UEP 운영하고 있는 세디입니다. 검사 중에 좀 재밌었던 게 이거는 저희 큰애 키우면서 했던 MSC 검사인데요. 이거는 인사이트에서 진행을 하는 MFIT 다요인 지능 검사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MSC는 사실 학원에서 이렇게 그 외부 기관에 거쳐서 이렇게 받아오는 검사라서요. 그러니까 어휘 적용력, 언어 유추력, 문장 이해력, 이렇게 수리력, 공간 지각력, 추리력 이렇게 등등 이렇게 나뉘는데 나머지 영역은 공부 양에 비례하는 검사예요. 이게 그래서 뭐 선행 진도가 좀 빠르거나 아니면은 뭐 사고력 학원을 다녀서 그 특정 문제를 좀 빠르게 푸는데 익숙하다 그러면은 이 검사가 문제수가 일단 많아서 다 풀고 나오는 친구들 별로 없고요. 다들 좀 부족하게 다 못 풀었어 엄마 뭐 이러는데 다 그게 정상이고 문제 양이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 좀 빠릿빠릿한 친구들이 유리한 테스트라고 네. 보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리 아이가 좀 처리 속도가 늦고 그러니까 못하지 않는데 좀 처리 속도가 약간 깊게 생각하는 형이다 그러면은 요 검사에서는 그렇게 높게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좌절하실 필요가 없고 그 웩슬러 검사나 카프만 검사는 이게 1대1이 되니까 오히려 검사가 또 좀 정확도가 높게 나온다고 보실 수 있고요. 요거는 좀 지명 검사라 단체로 이렇게 받는 검사라서 약간 아이가 좀 빠릿빠릿 검사를 좀 응시할 수 있냐 요 능력을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뇌형 아이랑 잔해형 아이, 우리 아이는 어떤 유형의 아이인지를 보기 위한 그런 검사가 적합하다고 봐요. 그래서 요거는 초등학교 한 3학년부터 많이들 보시는 검사고요. 네. 제가 이제 큰아이 키우면서 좀 아이가 예민함도 있고 이게 똘똘함도 있는데 키우기가 수월한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제가 그때 본의 아니게 검사를 여러 가지를 많이 받게 했는데 요 MSC 검사가 사실 뭐 제대로 무슨 뭐 카프만이나 웩슬러처럼 그런 제대로 만든 검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도움이 엄청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 육아할 때 네.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됐던 검사라서 아는 어머니들한테는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이 검사는 아이 타입을 4가지로 나누는데요. 우뇌형 아이는 수과학이 모두 쉽고 효자 효녀가 많대요. 그래서 이제 공감을 잘해준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게 저희 둘째 생각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영어랑 국어를 잘하고 이해는 좀 안 하고 머리를 복잡한 심화 문제는 별로 싫어하는 스타일들이에요. 그래서 외우는 스타일. 그래서 의대 그때 의대 가기는 조금 어려운 유형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머니들이 좀 한숨을 쉬셨어요. 근데 저는 뭐 그거는 좀 재미있자고 하시는 말씀이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의대는 그럼요. 의대는 네. 암기 잘해야 되는데 이 유형이 오히려 모범생형들이라서 네. 저는 내신 요새 같은 시대에는 잘 맞는다고 보이고요. 그 네.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이 이과형 우뇌. 이게 국어도 잘하고 과학이랑 국어 문법 이런 것도 잘하고 감정선이나 내면, 비유도 잘 이해를 해서 실제 속마음은 수학보단 과학을 좋아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국어고도 잘 되고 사실 골고루 되는 형이라 한국 입시에서는 좀 최적화된 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강한 우뇌형이 있어요. 세 번째 유형은 수학을 좋아하고 과학은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뭐 호기심이 있거나 그쪽으로 그렇진 않나 봐요. 근데 어릴 때부터 영특하다는 소리를 듣고 모든 과목을 골고루 잘한다. 요거는 이런 형도 깊이 생각하는 건 좀 싫어해서 답을 찍는다. 고등과학 중에서는 생물이나 지구과학에서 강점을 보인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좌우뇌형이 있는데요.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좌우뇌형이 한 자릿수 %래요. 요거는 데이터로 그렇게 나와 있고 네. 초등학교 때는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대기만성형이다. 좋아하는 것에만 엄청 몰입을 하고 영어 단어 외우기 싫어하고 문법에 강하다. 중2쯤에는 국어가 어렵다고 하면 주인공 감정을 이해 못하는 유형들이다. 저희 큰아이가 역시나 이 좌우형 요 형으로 나왔어요. 마지막 형.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해서 말한 게 되게 재밌어서 사실 허락을 받고 제가 이거는 공개해도 되겠냐. 그러니까 알았다고 공개하라고 그랬어요.
이 아이는 국화 유형에 속한다. 늦가을 찬설이를 맞고 피는 국화처럼 대기만성 아이다. 제가 이거를 한 2학년, 3학년 그때쯤 검사를 받았는데 그때 좀 힘들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치원 때까지는 잘한다 소리 듣고 했는데 초등학교를 갔는데 엉뚱한 행동을 많이 하니까 이게 좀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보면은 이게 좌우뇌형일 때 수학 문제를 풀 때 좌뇌를 쓰고 실제 일반 생활할 때는 우뇌를 쓰는 게 제일 최적인데 이 아이들은 가끔 충돌을 일으켜서 좌뇌를 쓸 때 우뇌를 쓰고 우뇌를 써야 되는데 좌뇌를 쓰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도 너무 돌직구로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싫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뭐 말을 돌려서 하고 예쁘게 말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좀 사회생활 하는데 조금 약간 좀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대기만성형이다. 초등학교 1, 2학년까지는 조금 산만해서 주의력이 좀 떨어지지 않냐 이렇게 의심을 받기도 한다. 과학을 아주 좋아하고 연산은 유난히 싫어한다. 근데 저희 큰애가 구몬을 6살 때 시켰을 때 자기 인생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 말을 처음 했어요. 그래서 연산 구몬 연산할 때 그래서 한 2주 하고선 바로 끊었어요. 그리고 연산을 딱히 못 시키겠더라고. 너무 싫어하니까 단순 네. 반복을. 그래도 또 나중에는 꽤 그렇게 어려움 없이 가니까 그 큰애 키울 땐 항상 어렵거든요. 이게 맞는 건지 제가 맞아요. 잘못 뭐가 아이가 조금만 좀 이상 행동을 하면 내가 잘못 키웠나 보다 이렇게 자기 반성을 하고 그리고 이게 네. 준거 기준이 저랑 비교하게 돼요. 내 때는 그렇죠. 안 그랬는데 자꾸 제가 공부했던 때랑 비교하게 되니까 아이한테 그쵸, 이제 그쵸. 아이는 저랑 다른 사람인데 이제 여기에서 그쵸. 지금 말씀하신 성향 같은 거가 만약에 달라지면은 엄마랑 아이랑 서로 이해가 힘든 이런 상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MSG 검사할 때 그 검사 설명을 좀 특이하게 단체로 같이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사분이 분석을 해주시는데 문제가 되는 게 엄마 성향이랑 아이 성향이랑 너무 차이가 날 때가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아이 자체로 봐서는 너무 멀쩡하고 잘하고 있는데 엄마가 너무 완벽주의거나 너무 극모범생인 경우에는 아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검사도 사실 받아서 성향 검사를 해서 내가 이렇구나 자기도 이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것을 좀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되죠. 이거 네. MBTI 그거 MBTI 같아요. 좀 비슷한데 네. MBTI는 유형이라서 약간 진로나 이런 거 직업이 어떤 직업군이 맞나 이런 걸 본다면 이 검사는 우리 아이가 초중고 때 어떻게 육아를 해야 될지 그 지도를 해야 될지 보면서 사실 중학교 때는 엄마가 이렇게 한다고 따라주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사춘기도 좀 어떻게 세게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때 엄마가 얘는 이런 유형이니까 좀 지켜봐 줘야겠다 이런 때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 선배 어머니들도 그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쯤 MSG 검사 다시 찾아보고 하고 좀 위안을 많이 받으신다고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검사들을 보면은 참 재밌는데 애 어리고 애가 큰 애거나 할 때는 검사가 되게 큰 의미를 되게 부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아이는 뭐 몇 퍼센트가 나왔어 뭐 몇 퍼센트가 나왔는데 또 집 아이는 몇 퍼센트가 나왔어. 그러면은 그걸 보면서 우리 아이는 좀 공부가 좀 학습이 좀 부족하려나? 그렇게 절대 그럴 필요가 없고 저희 둘째는 오히려 그러니까 큰 아이에 비해서는 그 퍼센트 자체는 조금 더 평범에 가깝다고 할 수는 있는데 지금 키워보면은 얘가 오히려 더 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순종적으로 하고 자기 욕심이 있고 정서적인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키우고 아이 성향을 보시고 이걸 어떻게 잘 이끌어주는지가 너무 중요하니까 이게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서는 얘는 이 몇 퍼센트니까 어디를 갈 수 있고 얼만큼 공부를 계속 뭐 상위 몇 퍼센트가 될 거야 이건 전혀 아니라는 거를 그러니까 아이 육아를 하실 때 좀 힘드시거나 할 때 도움받는 상담의 어떤 역할이 되지 그건 그냥 그렇게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재검사 편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편에 또 다른 이야기로 더 같이 선생님이랑 같이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